트럼프 대통령이 합법 이민 규모를 절반으로 축소하는 법안을 본격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법안은 현재 연간 100만 명 수준인 합법 이민 규모를 50만 명까지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국무부가 새로운 비자 심사 기준을 각국의 미 공관에 발송하고 이들 국가들이 앞으로 50일 안에 이 기준에 맞추도록 통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새롭게 변경된 비자 심사 기준은 테러 예방을 위해 강화된 것입니다. 상원 표결을 앞둔 트럼프 케어의 수정안이 어제 발표됐습니다. 다음 주 내로 표결에 붙인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공화당 내 반대파의 마음을 돌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법안 통과는 부정적일 것으로 풀이됩니다. 약국 처방전을 가져오면 현금을 제공하는 일부 약국의 운영 행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내용은 약국의 병원 처방전을 가져다 주면 $100가 넘는 현금을 준다는 것입니다. 중국 민주화 운동의 상징이자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류 사오보가 향년 61세로 끝내 숨을 거두자 전 세계에서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류 사오보의 죽음은 중국의 인권 문제를 다시 한번 국제사회 이슈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럭셔리 세단의 대명사인 멀세이디스 벤츠도 배출가스 조작 장치를 달고 다녔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공영 WDR 등 독일의 일부 언론의 탐사 보도로 제기되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SBI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4일 KBTV 뉴스9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합법 이민 규모를 절반으로 축소하는 법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법안은 현재 연간 100만 명 수준인 합법 이민 규모를 50만 명까지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족 이민 초청 가능 범위를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 등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직계부모와 형제자매, 성인 자녀들은 가족 이민 초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밖에도 이민 비율이 낮은 국가 출신들에 대해 매년 5만 개의 이민 비자를 추첨으로 발급하는 추첨 영주권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과 코튼, 퍼듀 연방상원의원 등이 추진하고 있으며 올 여름 법안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가 새로운 비자 심사 기준을 각국에 주재하고 있는 미국 공관에 발송하고 이들 국가들이 앞으로 50일 안에 이 기준에 맞추도록 통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새 비자 심사 기준은 테러 예방을 위해 강화된 것입니다. 국무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전문을 각국의 주재 공관에 보냈습니다. 이에 따르면 만약 각국이 새 비자 심사 기준을 거부하거나 시한 내에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자국민의 미국 입국과 관련해 각종 제재를 받게 됩니다. 새롭게 강화된 기준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여권을 포함한 신원 서류의 신뢰성 강화 보장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개인정보 증가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원 표결을 앞둔 트럼프 케어의 수정안이 어제 발표됐습니다. 다음 주 내로 표결에 붙인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도 공화당 내 반대파를 돌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법안 통과는 부정적일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이 수정됐는지 또 어떤 전망인지 박소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상원 표결을 미룬 트럼프 케어의 수정안이 발표됐습니다. 어제 상원에서 발표된 트럼프 케어 수정안은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보험 제도인 메디케이드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당초 폐지 예정이었던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을 그대로 유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수정안에는 소비자들의 자기부담 비용을 덜기 위해 $700억 추가 지출하고 이를 충당하기 위해 연소득 $200만 이상의 고소득층 세금은 유지됐습니다. 또한 보험사의 의료보험 상품 판매 자율권을 보장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The revised draft improves on the previous version in a number of ways, all while retaining the fundamental goals of providing stability and improving affordability. 하지만 여전히 상원의 문턱을 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상원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공화당 의원 중 3명 이상이 반대표를 내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최소 2명의 상원 의원이 여전히 수정안을 반대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또한 7명 정도는 우려를 표명해 의회 예산국의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의원들도 있어 법안 통과를 확보하기 위한 표를 얻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The meat of this bill is exactly the same as it was before, and in some ways they've somehow managed to make it even worse.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 케어의 빠른 처리를 독려했고 공화당 측은 다음 주 중 표결에 올릴 예정이라고 알렸습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약국 처방전을 가져오면 현금을 제공하는 일부 약국 운영 행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14일 미주 한국일보는 약국에 병원 처방전을 가져다주면 $100가 넘는 현금을 준다는 내용의 보도를 전했습니다. 내용은 퀸즈 플러싱 일원의 일부 약국들이 다른 약국을 다니던 노인 고객이 새로운 처방전을 가지고 오면 현금 $120에서 $130가량을 지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약국의 새 고객이 될 경우에 현금으로 이를 보답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이 같은 행태, 일부 한인 약국이 검찰에 신고했지만 피해를 당한 소비자가 직접 고발해야 한다는 답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시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한인 암 환자가 의료 기록이 담긴 가방을 도난당해 치료에 차질을 빚었다며 델타 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욕주 퀸즈지법에 제출이 된 소장에 따르면 김 씨는 췌장과 위암을 앓던 지난 2012년 주치의의 권고에 따라 스탠퍼드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델타 항공을 이용해 산호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런데 탑승 전 수화물로 붙인 의료 기록 가방은 자물쇠가 뜯겨 있었고 내용물은 모두 도난당했습니다. 김 씨는 이후 델타항공에 수화물 분실 신고를 했지만 델타항공사가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등 계속해서 피해 보상을 미뤄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델타에 대한 징벌적 배상금과 사기 혐의, 정신적인 피해 보상 등 총 $7만 5천 달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민주화 운동의 상징이자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류 샤오보가 향년 61세로 끝내 숨을 거두자 전 세계에서 추모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류 샤오보의 죽음은 중국의 인권 문제를 다시 한번 국제사회 이슈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박소현 기자입니다. 뉴욕에서도 중국 인권운동가 류 샤오보의 죽음을 추모하고 중국의 인권 침해를 비판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This vigil is to mark the death and to pay respect to Liu Xiaobo, the great Chinese writer, human rights activist, and Nobel Peace Prize laureate who died this morning, New York time. 중국 정치와 인권운동가들에게 귀감이 된 류 샤오보. 간암 말기 판정을 받고 가석방 상태에서 치료를 받던 류 샤오보의 해외 치료를 불허한 중국 정부에 대한 비판도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중국 정부는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설로 옮겨지지 않아 조기 사망에 이르게 해 무거운 책임이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류 샤오보에게 옥중 노벨상을 안긴 노르웨이 노벨위원회 역시 중국 정부가 세계적인 인권운동가의 사망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류 샤오보에 대한 면담과 출국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비판한 유엔도 류 샤오보의 영면을 기원하며 추모의 뜻을 전했습니다. 어제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중국 민주화의 상징인 류 샤오보의 비보에 애도의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류 샤오보의 사망에 대해 국제사회의 소극적 대응을 꾸짖기도 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서방 지도자들이 인권에 관한 시진핑 주석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납작 엎드린 채 별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고 한탄했습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앞으로 7번 전철역에서도 도착 시간을 알려주는 알림 시계가 설치됩니다. MTA는 오는 12월까지 7번 전철 22개 역사에 알림 시계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알림 시계가 설치가 되면 실시간 서비스 상황과 도착 시간 등을 알려주게 됩니다. 한편 MTA는 7번 전철 이외에도 올해 C라인과 E라인, F라인, N9, W 전철역에 순차적으로 도착 알림 시계를 설치한다는 방침입니다. 전기차 레이싱 대회인 2017년 시즌 포뮬러 2 챔피언십 레이스가
이틀 동안 브루클린에서 열립니다. 평소에는 꽉 막힌 평범한 뉴욕 도로가 이번 주말 전기차 레이스장으로 변모합니다. 내일부터 이틀 동안 열리는 포뮬러 레이스, 박소현 기자가 소개합니다. 2017 시즌 포뮬러 2 챔피언십 레이스가 이틀간 뉴욕 브루클린 레드우드 크루즈 터미널에서 펼쳐집니다. 포뮬러 2는 조용함을 무기로 도심 한복판 C가지 서킷에서 전기차로 경기를 진행하는 자동차 경주입니다. 첫 시즌 당시 조용해서 인기가 없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예상과는 달리 다양한 시도로 인지도를 높여나가 모터스포츠 브랜드들도 앞다퉈 이 대회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튜브를 통해 전 경기를 무료로 생중계하며 좋아하는 드라이버에게 투표해 경기 중 어드밴티지를 줄 수 있게 하는 등 팬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포뮬러2 참가 전기차들은 최대 시속 140마일을 냅니다. 포뮬러2 관계자는 포뮬러2로 젊은 세대가 전기차에 관심을 가지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전기차는 깨끗한 공기와 더 나은 세계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NN도 포뮬러2가 전기차의 첨단 기술과 환경 지속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포뮬러2는 전 세계 여러 도시를 돌며 진행되며 챔피언십 파이널 레이스는 뉴욕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립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브루클린에 위치한 프로스펙트 파크가 150주년을 맞아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볼거리 중에는 브루클린의 성장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관과 7,000개 이상의 바람개비 전시 등이 있습니다. 박소현 기자입니다. 브루클린의 심장 브루클린 프로스펙트 파크가 150주년을 기념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전쟁으로 황폐했던 땅이 1867년 10월 아름다운 공원으로 탈바꿈한 프로스펙트 파크. 브루클린의 과거와 오늘이 담긴 프로스펙트 파크에는 눈에 띄는 전시관도 있습니다. 이 전시관엔 오늘날 젊은 예술가들의 성지로 자리 잡기까지 서서히 변화한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개발되기 전의 모습부터 점차 산업화를 이루는 브루클린의 성장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관계자는 눈에 띄게 줄어드는 공원 이용객에 다양한 볼거리와 문화를 제공함으로써 올해는 연간 2천만 명의 이용객들이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프로스펙트 파크에는 전시관 이외에도 150주년 행사를 곳곳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7,000개 이상의 노란 바람개비가 드넓은 잔디에 휘날리는 장관도 이번 주말까지 로드가든에서 전시됩니다. 다채로운 볼거리가 가득한 프로스펙트 파크에는 이 밖에도 다양한 음악 공연과 문화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이메일을 추적한 공화계 인사가 변사체로 발견됐습니다. 시카고 추리부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사라진 이메일을 추적한 공화당의 후원자이자 정보원인 피터 스미스가 미네소타주 로체스터시 호텔방에서 의문의 변사체로 발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시카고 트리뷴은 또 그는 지난 5월 14일에 숨졌으나 이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으며 스미스가 월스트리트저널에 클린턴의 이메일 기록을 추적했다고 밝힌 지 불과 열흘 만의 일이라고 전했습니다. 스미스는 월스트리트저널과 인터뷰에서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개인 서버에서 이메일을 도난당했을 수도 있다고 보고 팀을 조직해 이를 입수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털어놨습니다. 한편 경찰은 스미스가 타살이 아니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메모와 함께 꼼꼼하게 남긴 문서들을 근거로 스미스의 죽음을 자살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제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차기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게리 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이 앨런 현 연준 의장을 연임시킬 의사가 없으며 콘 위원장이 연준을 맡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습니다. 콘 위원장은 그동안 백악관과 연준 간의 가교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콘 위원장은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 그룹 사장 겸 최고운영 책임자 출신입니다. 한편 현재 제니 델런 의장의 연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경제 전문가 60여 명을 상대로 유력한 차기 연준 의장을 설문조사한 결과 앨런 의장의 연임 가능성이 평균 20.8%로 집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게리 콘 13.7%보다 높은 것으로 앨런 의장을 차기 후보군에서 제외하기는 어렵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앨런 의장의 임기는 내년 2월까지입니다. 미국인들이 소비는 줄이고 저축은 늘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연방예금보험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 예금액은 전년 대비 6.6%가 늘어난 10조 7천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중산층이 소비를 줄이고 예금을 택한 것이 주요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경기 전망에 대한 불안감과 가계부채에 대한 부담이 소비를 줄이고 예금을 늘리고 있는 이유라는 분석입니다. 럭셔리 세단의 대명사인 머세이디스 벤츠도 배출가스 조작 장치를 달고 다녔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공영, WDR 등 독일 일부 언론의 탐사 보도로 제기됐습니다. 이에 따르면 다임러 그룹은 지난 2008년에서 2016년 사이에 생산된 벤츠 디젤 차량 약 100만 대 배출가스 조작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문제가 된 벤츠 세단은 OM642, OM651 엔진을 장착한 C, E, R 클래스 디젤 차량으로 조작 수법은 복수웨건과 유사합니다. 현재 독일 당국은 다임러 그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으며 이미 다임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다임러에 대해서는 미국 법무부도 조사에 나설 계획이어서 배기가스 과장 광고에 따른 여러 건의 집단 소송도 제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에서 가장 많이 도난당하는 차종은 구형 혼다 어코드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보험범죄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서 혼다 어코드가 가장 많이 도난당했으며 2위는 시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간 미국 전역에서 어코드는 5만 427대, 시빅은 4만 9,547대가 도난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 보험 범죄국에 따르면 1997년형 어코드와 1998년형 시빅이 가장 많이 도난당했습니다. 이는 역대 각 모델 중에 가장 많은 수가 판매된 것에 더해 아직도 도로 위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될 수 있을 정도로 잘 제조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최신형 차량에 기본적으로 장착되고 있는 스마트키 기술이 과거에는 적용되지 않았다는 점도 구형 혼다 차량의 높은 도난율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7월 14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맨해튼 어퍼사이드 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해 정전으로 많은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어제 오후 5시경 브로드웨이 웨스트 71가에 위치한 전선에서 불이 붙었습니다. 전력회사는 기온이 높아 전선이 과열돼 화재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화재는 약 5시간 만에 진압됐습니다. 한편 이날 화재로 근처 40여 개의 건물에 정전이 발생해 약 650여 명 정도의 시민들이 오늘 아침까지 전기를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뉴저지 캔스버그에서 실종이 됐었던 소녀가 하루 만에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가운데 오늘 오전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숨진 소녀는 11살 아비게일 스미스로 아비게일은 12일 저녁 8시경 자신의 집인 행콕 아파트 주변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뒤에 실종됐습니다. 부모의 신고를 받고 주변을 조사하던 경찰은 다음 날인 아침 아파트 근처에서 아비게일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아비게일은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주변 이웃은 당시 밖에서 놀고 있던 아비게일이 계단에 앉아 있는 것을 봤다며 별다른 특별한 점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조사당국은 피해자가 살해당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조사당국은 오늘 오전 용의자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서밋 지역 주유소에서 강도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용의자를 찾고 있습니다. 지난 9일 아침 10시 30분경 리버로드에 위치한 쉘 주유소에 검정색 후드 자켓을 입은 남성이 들어와 종업원을 향해 공격을 했습니다. 피해 종업원은 68살의 남성으로 그는 교대 근무를 끝내고 일을 마무리하던 중에 변을 당했습니다. 강도는 2건을 뒤집어 쓰고 현금을 요구했으며 종업원의 머리를 내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종업원을 끌어내 건물 뒤에서 폭행했습니다. 당시 사고 현장을 목격한 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급히 출동했으나 강도는 이미 현장을 떠난 뒤였습니다. 피해 종업원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금 약 600달러를 들고 달아난 용의자는 키 5피트 5인치가량의 백인 남성으로 경찰은 일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보도해드린 집단 성폭행 용의자 3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에 체포된 이들은 20살의 브랜든 워커, 17살의 저스틴 윌리엄, 19살의 훌리세스 지넬로로 이들은 강도와 협박, 성폭행 혐의 등으로 경찰에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11일 밤 퀸즈 근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던 50대 여성에게 총을 겨눠 현금을 갈취하고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이들 3명은 퀸즈 근처를 돌아다니다 경찰의 덜미를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자메이카 150가 주변으로 달아난 것을 확인하고 이 일대를 수사했습니다. 경찰은 나머지 용의자를 찾기 위해 수사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주요 단신 이어집니다. 플러싱 한인 회장을 역임한 윤용상 회장이 지난 13일 소천했습니다. 윤 전 회장은 언론인이자 한인사회 단체에서 오랜 시간 활동해왔습니다. 윤 전 회장의 장례 예배는 17일 월요일 오후 7시 플러싱 162가 중앙장의사에서 진행되며 발인 예배는 18일 오전 9시 30분입니다. 장지는 파인논 메모리얼 파크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노아은행 이사회는 2017년 7월 27일을 기준으로 등기된 주주들에게 2017년 8월 1일에 10%의 주식 배당을 지급합니다. 노아은행은 2017년 2월 30일을 기준으로 약 3억 4,100만 달러의 자산과 2억 8,700만 달러의 예금, 2억 8천만 달러의 대출을 했습니다. 미 하원이 오늘 6,960억 달러 규모의 2018년 회계년도 국방예산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 예산안은 2017년 회계년도에 6,190억 달러보다 770억 달러가 많은 것으로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미사일 방어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수백만 달러의 뇌물을 받고 공직을 이용해 편의를 봐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형이 선고됐던 셸던 실버 전 뉴욕주 하원 의장이 항소심에서 1심 무효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연방 이순회 항소법원은 어제 실버 전 주 하원 의장에 대한 1심의 판결을 뒤집고 파기환송했습니다. 계속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 이어집니다. 네, 오늘 포커스인은 미동부 경주이시 통합종친회 회장 이영 회장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네네. 미동부 경주이시 통합종친회가 오는 16일에 행사를 가지시죠? 예, 예. 예. 아무래도 그 종친 간의 화합과 단합을 위한 그런 자리가 되는 것이죠? 네, 그 목적이죠. 예. 네네네, 그러시군요. 예, 보통 이렇게 그 종친 간에 이렇게 단합이나 뭐 이런 자리를 갖게 되면 몇 분 정도 모이세요? 예, 보통 한 50분 오시는데 이번에는 방학을 기해서 최소한도로 한 70분 이상은 오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럼 이 미동부 지역에 그 이렇게 종친들이 뭐 이렇게 규모는 한 어느 정도 되나요? 우리 종친회가 창단된 지는 오래됐어요. 한 30년이 넘는데 그동안에 이제 조금 공백 기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새로 통합 종친회는 명칭을 해가지고 지금 한 3년째 됐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럼 통합 종친회면은 어디가 통합이 되는 건가요? 예, 지금 제가 다 했는데 가평, 아산, 합천, 재림, 재령, 완주, 완산, 평신, 우계, 동성을 포함한 통합 종친회라고 합니다. 우리 경주에서 뿌리가 뻗어나간 그 줄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 성을 가진 분들은 우리는 결혼이 잘 못 오는 거죠. 그러시군요. 그 지금 이렇게 언급해 주신 그 종친들은 이제 이날 다 혹시 연락이 안 가더라도 찾아서 오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네. 한계가 있어요. 연락망은 지금 현재 5, 60분인데 연락 드는 분들은 또 휴가도 가시고 바쁜 일정이 있고 그래서 도저히 좀 그래서 좀 방송을 위해서 좀 많은 분이 좀 참여해 주시기를 바래서 이렇게 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종친들이 한 자리에 이렇게 모이면 어떤 게 가장 좋으세요? 서로 혈등 이제 같은 일가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반갑게 서로
좀 이런 친근감이 있어요. 예, 지역을 떠나서 굉장히 그런 그 정치라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네네. 예. 이렇게 또 종친이라는 걸로 이렇게 또 이제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이 또 함께 또 이렇게 화합하고 또 그러면요. 예. 그래서 좀 우리가 1세들이 꼭 하고 가야 할 게 젊은 사람들은 별로 관심은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활동 뿌리를 이어주기 위한 그 역할을 해야 할 사명을 가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에서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굉장히 각 지방 뭐 제주도 뭐 강원도 할 뿐 없이 굉장히 열심히 군 단위까지 조직 임명이 되어가지고 매년 4월 25일이면 총회를 해요. 1년에 한 번. 그러면은 한 1000여 명이 와서 이제 한 90여 명, 이번에도 4월 20일 94명 표창도 오고, 그 장학금 뭐, 50만 원, 뭐 100만 원 이렇게 주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활발히 잘하고 있어요. 예. 예, 우리는 그렇게는 못해도 우리도 앞으로 좀 열심히 해서, 좀 지금 정치인이 지금 한 10군데 있어요. 안동권시, 뭐, 광산김씨 이렇게 있는데, 다 정치인 못지않게 우리도 잘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미동부 경주시 그 통합 종친회 자격이 되시는 분들께 이번엔 또 이런 자리가 되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좀 참가를 해달라 좀 이런 내용을 좀 주시지요. 자녀들 이렇게 손자들 이렇게 같이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제 욕심입니다만은 정치인회 연합회 정치인회가 한 내갈기로 한 10군데 8군데 정시, 유시, 안동권시, 광산김씨, 김해김씨, 여러 성이 있는데 언젠가 한번 같은 정치인 회장 한번 자리를 만들고 같이 좀 만나서 우리 동포사에 좀 같이 체육대회도 하고 서로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이 한번 그런 간에 한번 회장님들을 만나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 동포사회가 서로 그럼으로써 서로 화합하고 따뜻한 동포사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분은요. 미동부 경주이시 통합종친회 회장을 맡고 계신 이영우 회장님과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시 보시겠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날씨 알아봅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비가 내렸습니다. 낮 동안은 다소 강해 곳곳에는 물이 범람하는 지역 보였는데요. 밤까지 비 소식 보이며 밤 기온은 69도까지 떨어져 다소 서늘합니다. 토요일은 날이 좋습니다. 날도 비교적 덜 습하겠는데요. 한낮 기온 83도 수준이며 하늘도 청명하겠습니다. 모레 일요일도 하늘이 맑습니다. 하지만 볕이 강해 자외선 지수는 다소 높은데요. 뉴욕 최고 85도지만 체감 기온은 97도 수준으로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 날씨입니다. 월요일 오후까지 한두 차례 소나기 소식 예상됩니다.
한 주날은 대체로 무난하겠지만 곳곳에 비 소식 보입니다. 오늘 비를 끝으로 주말 동안은 날이 대체로 좋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한인사회를 위해 함께합니다. 한국인을 아는 병원, 실력 있는 병원, 홀리네임 병원. KBTV 오늘의 날씨는 홀리네임 병원에서 제공합니다. 이상으로 7월 14일 보내드린 KBTV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과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주말 되십시오. SBI 융자 전문은행 뉴밀레니엄뱅크가 홈모기지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진행과 간단한 서류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